그 다음에 이제 달 탐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1 프로젝트라 해서 이렇게 작은 위성 가지고도 달 탐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2003년에 유럽 우주기구에서 이온 엔진을 탑재를 해서 우리가 달을 탐사한 기록을 세웠고요. 이거는 최초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영상들이 달로 향하는 그 스마트1 그 탐사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것이 이제 이온 엔진. 이 이온 엔진이라는 건 전기 추력기인데 굉장히 추력이 작습니다. 근데도 우주에서 저런 작은 추력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건 우주에서 워낙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힘으로도, 미세한 추력으로도 우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셀레나라고 그래서 이제 공식 명칭이 셀레나인데 가구야라는 달 탐사 위성을 2007년도에 개발해서 발사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궤도선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주위를 돌면서 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거고요.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선이 아니고 착륙선은 뭐냐면 달에 착륙을 해서 실질적으로 달의 그 어떤 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검사하는 그런 탐사선을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2013년도 작년쯤에 이 착륙선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어1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달 탐선인데 얘도 똑같이 한 달 반 후에 일본이 쏜 후에 2007년 10월 말에 그 중국에서 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3D 이미지를 제공하고 달 탐사를 이용한 달표면의 화학 성분을 채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게 궤도선인데요. 달 궤도선인데 달 착륙선을 중국은 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그래서 1호부터 약 5년 뒤에 2012년 12월에 창어 2호를 달 착륙선을 쏴서 보냈죠. 근데 얘가 이제 실제로 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얼마 못 쓰고 이제 고장은 났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중국의 우주 기술이 상당히 이제 발전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달 탐사나 행성 탐사를 할 때 이렇게 무인 탐사, 사람이 안 가서 이렇게 무인 로봇이 탐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개념도입니다. 실제 사람이 가서 이제 탐사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달이나 또는 화성에 착륙을 해서 저렇게 실제 달 표면이나 그 화성 지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유인 달 탐사가 말씀드린 대로 69년 7월에 이제 세계 최초로 유인 달 탐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이 착륙선에서 달의 평원에 내려서 이제 걸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 14, 15, 16, 17호를 통해서 12명의 우주인들이 달 표면에서 실제로 이제 워킹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인 달 탐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워낙에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제 유인 달 탐사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1960년도에 어떤 우주 개발 또는 우주 탐사에 대한 어떤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 자기네들이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2020년에 유인 달 탐사를 이제 시작할 것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의 진도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도 달 탐사든 행성 탐사를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그 행성 탐사를 할 때 자기들 독자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달을 탐사하는 과정, 달까지 가는 그 형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입니다. Zwei, 1.
그다음에 이제 화성 탐사입니다. 화성 탐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성이 지구와 비교적 다른 행성과 달리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제 물의 존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온도 어느 정도의 높낮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화성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런 생명체가 살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이제 화성 탐사를 지난 50년 넘게 해왔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성 탐사가 이제 결국은 미 항공우주국이 자기네들 조직 논리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탐사다. 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미국에서 이런 우주 개발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상으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파생 효과가 큽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돈이 많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 네트워크 프로젝트라 해서 화성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화성에 대한 탐사를 지금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작은 위성들을 이렇게 군을 형성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이제 저비용으로 우주 탐사 또는 행성 탐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화성 외계 생물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유럽 우주기구에서 이렇게 엑소마스 미션이라 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착륙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버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 펼쳐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버가 이제 지상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지상에 있는 지상의 밑에 이제 이런 긴 막대를 가지고 이제 꽂습니다. 그래서 수미터까지의 토양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이제 탐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렇게 우주선 및 착륙선을 활용한 탐사 후 사람이 직접 화성에 착륙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이제 수행할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기에는 아직도 이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무인으로 이렇게 궤도선이라든가 착륙선을 활용을 해서 탐사 후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인이 될 경우에 이제 인간을 보내는 이러한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행성 탐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탐사의 미래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항공기는 1903년도에 그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1세기가 지나기 전에 항공기의 안전성은 모든 운반체 중에 가장 안전하다. 현재는 이제 항공기를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러면 우주도 그렇게 다닐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주 관광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만일에 로켓도 항공기처럼 그런 정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했다라고 그러면 아마도 우주 관광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켓은 불행하게도 항공기만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항공기가 세계 최초 항공기가 1903년에 그 라이트 형제가 띄웠는데요. 실제로 그 로켓도 이미 1920년대에 현대식 그 액체 로켓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90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로켓은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인공위성을 쏠 때 한 15기 중에 한 대는 실패한다.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이것이 항공기만한 신뢰도를 가졌다. 그러면 이미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혼여행을 갈 때 야 우리 뭐 유럽으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뭐 남미로 가자가 아니고 지금쯤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달나라 갈래? 아니면 화성 갈래? 아니면은 뭐 소행성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시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켓, 이 운반체, 우주 운반체의 신뢰성 기술의 한계 때문이다. 최근에 스페이시1이라고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에서
약 이제 60분간의 비행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지상에서 올라갈 때는 비행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이제 로켓을 떠면서 로켓을 타고서 이제 고도 한 100km까지 올라가서 무중력을 약 한 20분 정도 경험하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격이 약 한 20만 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수백 명이 예약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이제 조만간 이제 비행할 거라고 계속 2012, 13, 14년도에 비행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번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규정, 안전에 대한 규정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규가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관광이 활성화되고 우주 관광이 되면 이제 우주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호텔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우주 호텔에 대한 그 연구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갤럭틱 스위트라는 회사는 궤도 위에 3개의 유선형 룸을 결합한 우주 호텔 건설을 이제 이것도 아직도 설계입니다. 실제로 아직 컨스트럭션 제작은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 이렇게 이제 우주 호텔을 지금 이렇게 그 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우주 호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구 궤도에서 가족과 환상적인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저기 내부 모습인데요. 저렇게 이제 지금의 우주 정거장하고 비슷한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성이나 예를 들면 이제 화성이나 화성 이후에 목성 이런 데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주의 거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페이스 콜로니 또는 우주 식민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주 식민지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력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원통형 통을 만들어서 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이 생기니까 원심력으로 이제 중력을 대체를 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회전할 때 실제 과연 지구처럼 그렇게 느낌이 되겠냐? 하지만 이제 불편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스탠퍼드 토러스라는 거는 이제 토로스라는 거는 윤활면을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도넛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시켜서 실린더처럼 회전시켜서 마찬가지로 이제 중력을 대체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기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버널 스피어라는 분이 1929년 옛날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실린더 타입으로 그 인간을 내부에 이제 거주시키고 외부에서 이제 거울에서 빛을 받아서 이제 햇빛을 받아서 보면 이렇게 비행체처럼 생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내부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우주 개발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주 개발이나 우주 탐사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는 지구를 향한 임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위성은 우리나라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주를 향한 지구 반대 방향의 우주를 향한 임무,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탐사, 과학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탐사를 해서 당장 돈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아직은 선진국이 안 된 나라에서는 우주 탐사에 돈을 투자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러한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혼자 하기는 기술적으로도 재원상으로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이러한 우주 탐사를 할 때 또는 우주 과학 이런 부분을 또는 행성 탐사를 할 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코어퍼레이션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 각국이 이러한 우주 개발을 할 때 우리도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기술 능력에 이런 걸맞는 우주 탐사 또는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